장애 유형 및 대응 방법.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유형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넥사크로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장애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라이선스와 설치와 소스 개발 오류,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사신 고객사한테 운영 라이선스를 지급을 하고 있죠. 이 운영 라이선스는 특별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운영 라이선스입니다. 근데 간혹 개발자분이 본인의 PC에 개발 환경을 다 구축해놓고 여기다가 개발 라이선스, 저희 고객지원센터한테 받은 2달짜리 라이선스를 집어넣고 작업을 하시다가 얘를 형상관리로 넣어놨다가 운영 라이선스를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특정 기간이 지나면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은 본인의 개발용 라이선스를 서버로 올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 LR이 배포가 필요한 애죠. 배포가 필요한 경우에 초기 모듈 설치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은 문제가 초기 엔진 모듈 설치 시 발생하고요. 는 FAQ 문서를 참고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개발 시 오류입니다. 개발 소스가 오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소스 디버깅을 잘 해서 어느 상황에 어떤 일로 오류가 생겼는지, 이게 서버에서 생긴 오류인지 아니면 소스에서 생긴 오류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오류 문제점을, 시점을 잘 찾아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 소스 디버깅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입니다. 갑자기 잘 사용하던 애가 안 된다.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보안 모듈 또는 윈도우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의심해 볼 부분은 소스 변경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서버에 환경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화면 쪽에서 일어났는지 서버 쪽에서 일어났는지 분리해서 어떤 부분인지 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라이선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운영 라이선스와 개발용 라이선스입니다. 운영 라이선스는 고객사가 저희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정식으로 제공되는 라이선스로요. 유효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운영 라이선스고요. 개발용 라이선스는 개발자들이 고객 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게 개발용 라이센스입니다. 전에는 라이센스가 장애를 일으켜도 경고만 보여주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17.1 버전 이후부터는 아예 서비스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장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라이센스 장애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임시적으로 고객은 홈페이지에 개발용 라이선스를 바로 받으셔갖고 얘를 임시로 올려놓으시면 시스템 오류를 해결할 수 있고요. 나중에 영업제표를 통해서 또는 고객 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 라이선스 받아갖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선스 FAQ 모임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정의부터 관련 Q&A까지 전부 다 해놨으니까요. 라이선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정책 변경입니다. 넥사크로 N 이후로는 지정한 경로의 라이선스 파일이 없거나 실제 사용 환경이 다르거나 제품 정보나 IP 주소, 운영체제 코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용 기간, 유효기간, 기간이 만료됐거나 라이선스에 허가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 파일이 변조된 경우에는 앱 실행을 중단합니다. 마찬가지로 XAPI와 XFC 라이선스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파일이 없거나 환경이 다르거나 사용기간이 벗어나거나 라이선스 파일이 변조된 경우에 서버 응답이 중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중단되는 일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XAPI 라이선스 체크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API는 와스가 시작될 때 라이선스 파일과 함께 로드되는데요. 라이선스 체크는 와스가 기동된 후 최초 서비스 호출 시 라이선스 파일을 읽어 사용자, 서버 IP, 기간 체크 이후 다음 서비스 호출부터는 기간만을 체크합니다. 운영 라이선스 경우는 별도의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 확인을 위한 체크 로직은 수행하나 기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API는 서비스가 호출될 때마다 라이선스를 체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포 오류입니다. 자, 배포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먼트 NRE 방식에서는 구동에 필요한 엔진과 컴포넌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배포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고객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 설치 및 수동 설치를 통해 배포가 가능합니다. 배포 모듈은 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넥사크로 런치는 엔진과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엔진은 라이브러리 및 컴포넌트 모듈을, 그다음에 컴포넌트는 제품 화면 구성을 위한 각종 컴포넌트 부분이고요. 그 밖에 당사 기본 제공 외에 모듈 외에 타사 제품도 포함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동 설치 파일도 함께 제공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수동 설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설치 관련 FNQ 문서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소스 오류 발생 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넥사크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통 UI를 담당하는 넥사크로 클라이언트 소스와 서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이 되는데요. 이 문제가 클라이언트 오류인지 또는 서버 쪽 오류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요. 실제로 작성된 소스는 모두 웹서버를 통해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는 HTTP 오류 메시지를 통해 오류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들러라는 웹 디버깅 툴이 있죠. 요거는 저희 제품은 아니고요.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이고요. 얘의 앞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보여줘요. 서버에서 보내주는 결과.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서버 쪽 오류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쪽 오류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류에 대한 HTTP 오류 메시지 참고하는 문서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기 있는 요 정보 확인해서 클라이언트인지 서버 오류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오버라이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사가 넥사크로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 중일 때 만약 제품에서 버그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샘플링하여 투비소프트 고객지원센터에 패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버그를 접수하고 실제로 패치가 제공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처럼 제품에 버그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이 필요합니다. 넥사크로 제품에서 버그가 발견되어 고객센터에 접수가 되면 다행히도 고객지원센터에서는 해당 문제를 임시로 우회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함께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정식 패치가 되기 전까지 이 임시로 발행되는 소스를 오버라이딩해서 문제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오버라이딩은 이전에 성능 향상 가이드 실습 과정에서 다뤘듯이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인바이먼트 객체의 스크립트 영역에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석으로 영역을 표시하셔갖고 나중에 정식으로 패치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버라이딩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타입 디피니션에다가 오버라이딩 제이슨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추가해서 쓰시고 패치가 되면 이 제이슨 해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동일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여러 번 작성하게 될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우리가 오버라이딩 함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JS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JS보다 밑에 설정되어 있어야 오버라이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입니다. 접근 도메인이나 IP, 코어 등이 변경되었을 때 서버가 이전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파일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들이 있는데, 접근 도메인, IP, 코어 등이 변경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넥사크로 라이선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 있을 때는 라이선스를 재발급하셔야 되고요. 혹시 당장 라이선스를 재발급받을 수가 없다 하실 때는 개발용 라이선스로 우선 선처리 후 다시 재발급받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파일 오류에 가보시면 파일을 삭제했다거나 접근 경로가 오류이거나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주로 뭐 형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스를 반영할 때 잘못 반영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와스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서버 환경 파일 변경 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웹 서버나 와스 서버의 업그레이드 또는 서버 환경 파일이 변경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백업 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예기치 않은 오류가 생겨도 롤백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체계를 마련하신 다음에 작업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라우저별 디버깅 방법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참고하실 만한 라이선스 URL을 연결해 놨고요. 넥사크로 WRE, 즉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때는 브라우저의 디버깅 방법을 이용하시면 훨씬 문제점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문제점을 빨리 찾으시면 그 해결하는 방법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각 브라우저별 디버깅 방법 숙지하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F12 키를 눌러서 디버깅을 하시죠. 이 정도 단축키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디버깅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디버깅을 하는데요. 디버깅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트레이스와 얼럿이죠. 얼럿 같은 경우는 메시지 확인창이 뜨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을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포문 같은 반복문에다가 얼럿창을 띄우게 되면 반복문만큼 돌아가면서 얼럿창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처럼 포문 같은 반복문이나 또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스를 이용하시면 아웃풋 창에서 내용이 보여주기 때문에 순서를 확인하거나 반복문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도에 맞춰 얼럿이나 트레이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넥사클에서도 기본적으로 디버깅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디버깅 툴 있습니다. 스타트 디버깅 누르셔갖고 디버깅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몇 번씩 반복드렸던 얘기인데요. 트레이스 이용하는 방법. 트레이스는 디버깅 위에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디버깅 후에 소스를 삭제하지 않아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는 사용하지 않을 때 삭제하도록 한다. 또는 트레이스 모드를 오프로 해서 성능에 저하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공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가 완료되면 운영 시스템에서는 트레이스 오프 또는 트레이스 구문을 제거하셔갖고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정상 종료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정상 종료란 단순히 특정 화면에서 특정 이벤트 실행 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현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종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디버깅 도구인 윈디버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윈디버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디버그를 설치하신 다음에는 넥사크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버그 모듈이 필요한데요. 이 모듈은 넥사크로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버전에 맞는 파일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버깅 하는 방법은 크게 수동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된 사용법은 웹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고객 지원 센터에서 디버그 모듈을 제공할 때 함께 매뉴얼 문서도 전달드리고 있으니 필요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위의 내용이 준비되었다면 디버깅 덤프 작업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상 종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덤프 작업 순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준비한 인디버그 프로그램과 해당 버전에 맞는 넥사크로 디버그 모드를 비정상 종료가 자주 발생하는 PC에 설치하십니다. PC에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사용할 때 비정상 종료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그 상황을 재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인디버그 프로그램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며 이 시점에서 인디버그 의 기본 명령인 analyze-v를 실행하면 오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문제가 넥사크로 외부의 연동 모듈에서 발생을 하는지, 만약에 넥사크로 외부 모듈, 저희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업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저희 제품에 대한 오류이다. 그러면 오류를 확인해 주시고 생성된 덤프 파일을 저장해서 저희 고객센터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구현팀이 2차 심층 분석을 진행합니다. 덤프 분석이 잘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정확한 이벤트와 오류 발생 시점까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종료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적어도 덤프 파일 용량이 1GB 이상으로 매우 크고요. 파일 한 개를 분석하는 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덤프 파일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모았다 보내시는 것보다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하나씩 덤프를 떠서 보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디버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피즐러의 오토 리스판스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즐러는 네트워크 구간에서 오가는 패킷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 꽤 여러 번 언급됐던 툴인데요.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디버깅하는 방법은 운영 중인 소스를 직접 수정하고 디버깅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소스를 수정하는 것은 대부분 고객사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피즐러의 오토 리스폰스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URL 패턴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 요청을 가로채고요. 원래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대신에 지정한 리스판스를 응답을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서버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디버깅하고자 하는 PC에 저장된 파일을 활용해 로컬에서 코드 일부를 수정하여 디버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웹 검색을 통해 살펴보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피즐러에 이런 기능이 있다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품 패치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이 패치가 됐을 때 새로운 패치된 제품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저희 고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갖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넥사크로 N에 클릭해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주면 알아서 패치가 진행이 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파일 다운로드 위치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EXE를 받아갖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종료 후 다시 실행해 주셔야 정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설치하면 별도 작업 없이 패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품 패치 시
넥사크로 LIB를 zip 파일로 압축한 다음에 해체하고 나서 해제 후 서브에 위치한 넥사크로 LIB 폴더를 덮어 써서 기존에 있는 넥사크로 LIB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특정 NG 파일만 변경된 경우에는 전체를 덮어 쓰는 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일부 파일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사가 특정 버전만을 사용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고객사만의 분리 버전 여부를 체크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툴에서 제너레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인덱스 HTML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 우리만의 환경 파일이 있다면 얘도 미리 잘 저장해놨다가 제너레이트 된 후에 백업 후 다시 작업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너레이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본 파일인 index HTML 파일이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자가 이미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덮어 씌워짐으로 반드시 백업해서 다시 덮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사 프로젝트의 경우 당사에서 제공되는 기본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지 않고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모듈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덮어 쓰이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투비소프트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패치를 안내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변경된 제품 정보만 반영하면 패치가 진행되지만 문제 시 해결된 버전을 적용하려면 고객사 소스를 재빌드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툴에 신규 기능이 추가되었거나 툴에 제너레이트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버그로 인해서 작업되는 경우, 넷째, 테마 파일에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패치를 안내하고요. 재빌드 해야 된다는 것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체 빌드 사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버그성 패치는 엔진 파일만 교체하면 됩니다. 사용자 PC 장애 관련돼서는 아실 거라고 보지만 정리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NRE 환경에서는 사용자 설치 오류가 난 경우 설치 FNQ 문서를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된다. 입니다. 투비 고객 지원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비소프트는 고객 지원팀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품질 보증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고객의 요청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사항 접수 창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수 창고로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는 유선 전화 1588-789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웹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저희가 자료도 남고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리 내용의 예를 들어보면 고객 지원팀에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요. 이게 제품 버그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우회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검토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버그 샘플을 만들어서 품질 보증팀에 전달하면 품질 보증팀이 받아서 또 한번 체크하고 버그인 것 같은 연구소를 보냅니다. 연구소가 뭐 수정을 하겠죠. 수정한 다음에 바로 고객 지원 센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품질 보증팀을 보내갖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문제 없어 하면 이제 패치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고객 지원팀에서 최종 고객 지원 홈페이지에 등록 후 고객 접수 담당자에게 패치를 안내드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 패치가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고객사에서 문제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만 최종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저희는 당직 근무라는 게 있어갖고요. 365일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공휴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에는 PC 장애 건에 대해서만 대응하고요. 기술 문의는 돌아오는 영업일에 고객 지원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NRE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사에서 최종 사용자가 설치 장애로 인해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네, 마이 플랫폼에서 넥사크로로 컨버전 할 때 UI 전환 가이드고요. X 플랫폼에서 넥사크로로 UI 전환할 때 가이드, 제 링크 걸어놨으니까 컨버전 하실 분들은 요 문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넥사크로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운영까지 총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 함께 살펴봤는데요.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교육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투비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지원 센터이고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다운받거나 매뉴얼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발자 생태계는 플레이넥사크로.com. 여기는 넥사크로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로요. 회원 가입 후 이곳에서 Q&A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등록된 내용은 투비소프트에서 답변을 보장하지 않지만 서로 자유스럽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사이트인데요. 넥사크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서 샘플들을 활용해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유형의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내용을 기준 삼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